여러분들 오늘은 퍼스널 브랜딩의 글쓰기 벌써 16일 차입니다. 예, 16일 차인데도 여전히 이렇게 실수를 하고 있어서 좀 죄송하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어쨌든 유익한 그런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 중이니까 여러분들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퍼스널 브랜딩 글쓰기 16일 차.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요. 제가 어제 그래서 이 주제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 얘기를 했었군요. 네. 어제 제가 이제 스몰 브랜드 연대라는 모임을 통해서 어, 조 브랜든 대표님이라는 하우스 웨딩홀을 운영하시는 대표님과 함께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이제 사업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의 얘기를 또 직접 듣는 게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 모시고 즐거운 시간 가졌는데요. 해당 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단톡방에 글을 올렸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희도 온라인으로만 얘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직접 오프라인에서도 만나가지고 이렇게 직접 글쓰기와 브랜딩에 관련된 얘기들을 유익한 대화들을 나누는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꼭 한번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뭐냐면 개인 브랜딩에 관련된 12가지 조건이란 제목으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이 내용은 최인하 씨가 쓴 내가 가진 것을 세상이 원하게 하라는 내용을 참고해서 제가 생각하는 개인 브랜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한번 정리해 봤으니까 오늘 가볍게 한번 들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브랜드가 된다는 게 어떤 걸까요? 저는 사람이 브랜드가 된다는 거는 유명해지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스펙을 쌓아가는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과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들의 교집합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최인하 대표의 책 제목이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만의 가치를 만들고 창출하고 축적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가치란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부연 설명을 드리면 가치란 건 결국 사전적으로 어떤 제품, 어떤 서비스, 또 어떤 한 사람이 가진 쓸모이기도 하고 그걸 더 나가서 그 제품과 서비스와 사람들이 어떤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좋은 브랜드란 사람의 제품과 서비스 혹 그 자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문제와 불안과 필요와 결핍을 채워준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그런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게 1번인데 최인하 씨도 똑같은 얘기를 하셔서 반가워서 이렇게 한번 책 내용을 피처링 하면서 한번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개인 브랜딩이란 두 번째, 재미, 의미, 성취, 도전, 성취감과 자신감, 갈등, 스트레스, 기쁨, 인정, 동료의 팀워크, 극복, 성공. 우리가 이래서 맛보고 누리며 가져가야 할 것은 돈 이외에도 아주 많다고 최인하 대표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사실 이게 앞서 말한 가치를 일컫는 다른 말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에게 재미도 주고 의미도 주고 성취와 도전, 성취감 같은 것들 주는 것들. 그리고 자신감 같은 것들을 던져주는 거죠. 그리고 갈등이나 스트레스 같은 것들을 해결해주고 기쁨과 인정과 동료와 팀워크, 극복 성공들을 나누는 것이죠. 저도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람이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게 도대체 뭔가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정답을 제시하기보다는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보다는 이런 관련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좀 더 오래 고민해 왔던 내용들을 나누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성취하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떤 유의미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히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는 사람들에겐 재밌어하고 즐거워하는 걸로는 채워지지 않는 어떤 것이 있다. 나는 자신의 생각과 에너지를 집어넣어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낼 때 충족이 된다. 이게 아마 최인하 대표가 책에서 한 얘기인 것 같아요. 저는 어떨까요? 저는 좋은 글을 쓰거나 강연을 하거나 책을 출간하거나 컨설팅을 할 때 그런 기분을 느낍니다. 그때마다 정말 충분하게 기쁘고 충분한 그런 생각들을 가졌거든요. 어제만 해도 사실은 제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가지고 좋은 대표님 만나서 직접 깊이 있는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와인 한 잔 마시면서 얘기 나누면 좋겠다라고 해서 시간을 만들었는데 너무들 좋아하시는 거예요. 정말 가슴 한켠이 뿌듯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 만족을 느낀 분들이 또 제가 다른 활동을 하면 또 함께 해주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경험들을 쌓아가고 축적해 나가는 게 저는 브랜딩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여러분들께서 그런 경험들을 최근에 해보지 않으셨다면
한번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 브랜딩에 대해서. 이게요, 저처럼 혼자 일해서 뭐 사업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직장 동료의 누군가를, 그리고 그 회사를 통해서 돕는 어떤 클라이언트나 소비자들, 손님들을 만족시키는 그런 경험들을 해 나가는 게 사실상 저는 브랜딩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쓰이고 싶은지, 내가 아는 나의 재능과 취향, 선호를 어떻게 썼을 때 자신의 성장과 더불어 내가 속한 곳에 대한 기여도가 커질 수 있을지에 대해선 계속 생각해 봐야 한다. 누군가에겐 그게 글쓰기고, 누군가에겐 그것이 운동이고, 누군가에겐 그것이 그림이나 음악이고, 누군가에겐 그것이 사람들과 웃고 떠들 수 있는 모임일 수도 있다. 나의 쓸모. 여러분의 쓸모는 어떤 건가요? 쓸모란 말이 아까 가치를 설명할 때는 조금 더 이제 뭐 첫 번째 뜻, 조금 더 중요도가 낮은 그런 것들로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상 쓸모가 또한 그 쓸모의 내용에 따라서 사람들의 욕망이나 욕구나 불안이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들이 사실은 세상에서 쓰임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쓸모를 알아야 되잖아요. 나의 재능이 뭔지, 취향이 뭔지, 선호가 뭔지를 알았을 때 또 남을 도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글쓰기를 잘한다면 글쓰기로, 운동을 잘한다면 운동으로, 또 누가 음악을 잘한다면 음악으로 다른 사람들 충분히 기쁘고 즐겁게 해줄 수 있잖아요. 제 친구 중에 박유철이라는 베프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운동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아무리 피곤해도 가보면 맨날 이제 헬스장에서 헬스하고 달리기 하다가 뭐 숨 넘어갈 뻔했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제가 글쓰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글쓰기를 좋아한다기보다는 그래도 남들보다 조금 더 편하게 하는 것처럼 이 친구도 자신이 가진 그런 어떤 운동에 관련된 달란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고 자극을 주는 게, 그게 브랜드 아니겠습니까? 크고 유명해지는 게 브랜드 전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쓸모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섯 번째, 일에서 가치를 창출해야 된다. 최인아 씨는 책방을 시작할 때부터 책만 팔 생각이 아니었대요. 뭔가를 다양하게 많이 하고 싶었고, 그 중에서도 생각이 오가는 곳으로 책방을 만들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때 생각이 오가는 곳이 이 책방의 컨셉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책방의 컨셉을 연결과 교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가치는 어떤 건가요? 그리고 그걸 한마디 한 단어로 표현하실 수 있나요? 예. 생각이 오가는 곳이라면 뭐 다른 곳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약간 작은 브랜드를 돕기 위한 그런 컨셉을 가지고 스몰 스텝과 스몰 브랜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처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어, 사람들 눈에 보이게끔, 그리고 간단 명료한 단어로 말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삶에서 또 여러분들 일에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인아 씨가 뭘 했냐? 첫 번째 했던 강연 시리즈가 쟁의의 생각법이래요. 내노라는 카피라이터 6분을 모셔가지고 그토록 좋은 아이디어의 시작은 어디서 얻어서 어떻게 갈무리한 것인지를 시리즈로 구성한 거죠. 사실상 제가 어제 그 성공한 스몰 브랜드 대표님들을 모시고 했던 그런 어떤 뭐랄까요? 모임이 어떻게 보면 사업가의 생각법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름을 짓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이름을 그렇게 지어야겠는데요. 사업가의 생각법은 뭔가에 대해서 함께 들어보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최인아 씨도 이렇게 자기의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자신의 가치, 그게 생각이 오가는 곳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구체화한 게 쟁의의 생각법이라는 강연 시리즈를 만들었던 거죠. 가치는 추상적인 단어로 머물러 있을 때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네, 그게 제품이나 서비스, 강연 등으로 만들어져서 세상에서 팔릴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유의미한 그런 어떤 매출을 일으켜낼 때, 물론 꼭 매출을 일으켜야만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런 어떤 수익을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치를 구체화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일곱 번째, 내가 브랜드라면 고객은 나를 선택할까? 이런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만들거나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거나 또 여러분 자신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스몰 스텝으로 작게라도 내가 어떤 물건, 어떤 서비스, 어떤 강연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기꺼이 돈을 내고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요모조모 따져보는 결정을 내리는 고객 입장이 되어서 스스로를 점검해 보는 겁니다. 고객이 과연 당신이라는 가치를, 브랜드를 선택할 수 있을지,
브랜드를 선택하는 그 이유는 사실 그 브랜드가 제공하는 가치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과연 당신이라는 브랜드가 어떤 가치를 통해서 고객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사실 이런 새벽에 방송을 하는 저도 힘들지만 사실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매일같이 16일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함께 해주시는 건 여러분들이 저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에 힘을 얻어서 또 더 나은 그런 어떤 강연 프로그램이나 책이나 이런 것들로 보답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수요가 있는 걸 확인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쓸모가 세상에서 통할지에 대해서 테스트해 보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덟 번째, 그 다음에는 어떤 점에서 내가 선택될 만한지 그 이유를 생각해서 적어보는 거죠.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의 브랜드로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가치가 될 것이라고 최인하 씨는 말합니다. 가치가 선명하고 경쟁력이 충분하면 그 길에서 계속 정진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면 본인이 생각해도 자신에게 뚜렷한 가치가 있는 것 같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지금부터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저와 함께 고민하는 이 90일의 여정 동안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선명하고 충분한 경쟁력을 가진 가치를 함께 발견하고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홉 번째, 저는 스몰 브랜드란 키워드를 통해 이 키워드를 인생의 모토를 걸고 있습니다. 스몰 브랜드의 탄생과 생존 성장과 성공을 돕는 것에서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이게 세상에 제공하고자 하는 저의 가치입니다. 이 가치가 너무도 선명하기 때문에 저는 제 남은 삶 동안 이런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그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저 같은 이런 키워드를 꼭 함께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열 번째, 결국 브랜딩이라는 건 시간과 함께 가치를 축적해 나가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 그 유튜브 방송에 자청과 비슷한 자청을 비롯한 뭐 장사의 신 같은 여러 유튜브들을 어떻게 보면 약간 뭐라고 해 비판하는 그런 방송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그 비판의 핵심에는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스스로 가치를 쌓지 않고 거짓으로 쌓은 가치를 가지고 사람들에게서 이득을 취하는 게 부도덕하고 잘못된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사실 뭐 돈만 벌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하는 사람이 많은 세상이지만 그런 어떤 잘못된 방법으로 쌓은 분은 또 금방 또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가지고 정말 정말 가치 있는 그래서 시간과 함께 축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가치를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1번째, 개인이 의미 있는 브랜드가 되는 일은 자신이 맡고 있는 일을 잘 해보려 애쓰는 것이다. 거기서 작더라도 성과를 거두는 것을 시작으로 한다. 이게 스몰 스텝이죠. 브랜딩에는 어찌 보면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존중을 얻어내는 것이다. 저는 이 표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의 존중을 얻어내는 것. 조금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얻는 것. 음, 마케팅과 브랜딩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 한명수 이사님이 한번 얘기를 해주신 게 되게 정말 그 공감이 되는데요. 마케팅이란 건 나를 좋아해 달라고 세상에 외치는 것을 마케팅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브랜딩이란 사람들이 나를 그냥 좋아하는 것이죠. 이 표현이 조금 다른데요. 마케팅이란 게 자신을 판매하는 것이라면, 자신을 알리는 것이라면, 그래서 그런 거라면 브랜딩이란 건 나라는 브랜드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과정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확한 표현은 제가 한번 찾아서 여러분들 단톡방에 나누고 또 다른 방송을 통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브랜딩이란 거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마지막인데요, 여러분. 파워 브랜드라는 것은 꼭 업계 최고나 1등이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최인하 씨는 얘기합니다. 윤여정 배우처럼 나이 들었지만 세련되고 쿨하며 성격이 확실한 인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도 하나의 브랜드인 거죠. 왜냐하면 자기 세계가 확실하고 컨셉이 명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결과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배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컨셉들은 결국 자신의 고유한 개성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사실 윤여정 씨가 옛날부터 그렇게 막 크게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젊으셨을 때부터 아름다우실 때보다 지금 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그게 개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개성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과 그런 어떤 아픔과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윤여정 배우의 삶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게 시행착오나 고난을 통해서 가까운 축적된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윤여정 씨가 지금처럼 개성 있는 배우로
정말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늙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음, 그냥 꼰대 같지 않고 자신의 생각도 분명하고, 그래서 그 결과 사실은 굉장히 많은 해외에서도 굉장히 영어까지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배우로 우리의 삶을 배우로 생각한다면 정말 크고 화려한 배우도 지망하겠지만 단역 배우들도 있겠지만, 예, 뭐랄까요, 이렇게 윤여정 씨처럼 자기 세계가 확실해서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배우가 되는 것들이 굉장히 진짜 브랜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단역 배우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단역 배우는 대체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윤여정 씨 같은 경우는 주연이 아니더라도 대체가 불가능한 배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처럼 사랑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윤여정 씨처럼 자기 세계가 확실하고 컨셉이 명확하고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런 브랜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